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아프리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일부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가지 지금 와일드카드 혹은 이제 포스트 시즌 굉장히 지금 동기부여가 치열한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 클리블랜드는 이미 지구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신시내티는 뭐 와일드카드 이런 거 탈락을 했죠. 그래서 동기부여적으로는 얘기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바이비나 주니스는요, 요즘에 상태가 꽤나 좋습니다. 바이비는 아마 포스트 시즌 가도 충분히 선발로 활약할 만한 친구예요. 이제 요즘에 보면 한 5이닝밖에 못 먹고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직전 경기는 6.2이닝 동안 2실점, 특히 같은 지구에서 추격을 하고 있던 미네소타를 짓밟으면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 방어도 3.56으로 작년에 제가 클리블랜드의 개빈 윌리엄스, 바이비, 로건 알렌 3명의 신인 투수들이 좀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셈입니다. 바이비는요. 올 시즌도 벌써 166이닝이나 던지면서 최근에 활약도 좋은 편이고, 일단은 훌륭한 선발이라고 말할 수는 있고요. 반대로 신시내티의 주니스, 원래 좀 옛날에는 선발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불펜으로 멀티이닝을 많이 먹었거든요. 최근에 멀티이닝씩 9경기나 한 2이닝 이상, 3이닝 이상 이렇게 던질 동안에는 방어율이 충분히 훌륭했었고, 최근에 3경기 정도는 막 5이닝, 5이닝, 6이닝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매치전 5이닝 무실점, 세인트루이스 5이닝 1실점, 애틀랜타 6이닝 2실점. 이 중에 매치랑 애틀랜타는 전부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팀인데 얘네들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은 7.5여도 언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나 신시내티나 빠따로 말하는 팀은 아니고, 원래는 신시내티가 조금 빠따적으로 얘기할 때는 홈일 때 얘기고요. 원정일 때는 빠따가 그렇게 받쳐주지도 않고, 요즘에 특히 이런 뭐 홈런 페이스라든지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언더를 보도록 하고, 뭐 아무래도 불펜 차이가, 이제 클리블랜드가 후반기도 불펜 전체 1등에 올라섰거든요. 게임이 길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선발 구간에서 바이비가 크게 사고가 안 난다면은 저는 뭐 클리블랜드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주니스도 잘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주니스가 막 무지막지하게 7, 8이닝 먹을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클리블랜드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지금 디트로이트는 갈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거 한번 또 보고 시작할게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인데, 와일드카드 레이스인데, 볼티모어는 아마 1위를 확정 지은 것 같아요. 아마 거의 확정일 겁니다. 그리고 켄자, 디트, 미네소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2등, 3등, 4등이 전부 싸우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켄자랑 디트가 승률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타이브레이커로 켄자가 앞서는 것 같아. 그래갖고 디트가 밀려있고, 미네소타가 1승이 모자라요. 저번에 그 보스턴 상대로 미네소타가 더블헤더를 가졌었는데, 근데 그 경기를 2번 다 지면서 미네소타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막 켄자는 요즘에 계속 연패하고 있고 디트로이트도 흔들리고 있고 이랬었는데, 미네소타는 스스로 기회를 그냥 걷어찬 셈이 됐고요. 아직도 뭐 희망이 있어. 당연히 미네소타가 타이브레이커를 켄자나 디트한테 전부 앞서기 때문에 내일 켄자나 디트 한 팀 중에 아무나 빠그라지고, 내일 또 미네소타가 상대가 좀 쉬운 상대여가지고 승리를 한다면은 미네소타는 순식간에 2위까지도 도약이 가능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디트로이트는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 이 얘기고요. 그냥 디트로이트는 딴 거 계산할 거 없이 무조건 최소한 미네소타보다는 1승이라도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고요. 내일 근데 또 타릭 스쿠발이 나옵니다. 뭐 말할 거 없이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굉장히 유력하죠. 아마 내일 제가 봤을 때는 1이닝 동안 뭐 10실점을 해도 제가 봤을 땐 사이영이거든요. 스쿠발이. 그 정도로 시즌 마지막 등판인데, 시즌 마지막 등판일 거야. 아마 남은 경기 동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스쿠발은 요즘에도 뭐 계속 잘합니다. 좀 이닝이 주는 건 있어. 가끔 이제 8이닝 먹을 때도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한 5, 6이닝 정도. 그리고 시즌 내내 거의 뭐 109보다는 조금 안 던졌거든요. 아무래도 그 수술에서 회복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사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올 시즌도 185이닝이나 먹고 이런 성적이니까 아주 훌륭한 투수입니다. 선발로서는 물론 페피오도 요즘에 괜찮기는 해요. 복귀 이후에 7경기 동안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선발의 우세는 디트로이트에 있고 그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되는 거는, 사실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7경기 동안 되게 간당간당한 승부였었죠. 볼티모어나 캔자스시티 이런 애들과의 시리즈에서 6승 1패를 달렸거든요. 이런 점들이 후반 이런 좀 뒷심이 끝까지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하는 원동력인데, 타격이 아쉬운 거, 그게 거슬리긴 합니다.
템파베이 역시 요즘에 타격을 못하긴 하지만은 4경기 동안 4연승에다가 7안타, 6안타, 7안타, 7안타 2점, 1점, 3점, 4점 이렇게만 뽑고도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뭐 물론 디트로이트 승이 괜찮기는 해. 스쿠발도 나오고 둘 다 뭐 못 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한 점차 승부도 가볼 만한 것 같기는 하네요. 특히 이제 템파가 요즘에 되게 타이트한 승부 많이 하고 한 점차 승부도 많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한 점차 승부도 꽤나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언더오버는 6점이어갖고 애매한 것 같고요.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컵스 경기. 필라델피아가 길고 긴 만패팀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길고 긴 부진 끝에 지금 계속해서 포스트시즌에 한 3시즌 연속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필라델피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지구 우승 확정을 지었어요. 진작에 그 포스트시즌 진출은 이미 확정을 지었는데 디비전 얘네 지구 우승은 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면 다음 날에 경기에 오롯이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좀 뭐 미신적이라면 미신적인 거겠지만 얼마 전에 그 클리블랜드가 지구 우승 파티를 벌이고도 다음 날에 승리를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기는 했는데 문제는 필라델피아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게 내일 일단은 워커가 나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에서 가장 안 좋은 선발입니다. 보면은 8월달에 콜업 했을 때도 4경기 동안 방어리 9점대 홈런 6방 9월달에 다시 콜업 됐을 때도 4경기 동안 이번에 2이닝도 별로 못 먹고 9.53에다가 6표 요즘에는 워커를 한 3이닝 4이닝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쳐맞아. 한마디로 이제는 저는 타이완 워커 옛날에는 뭐 매치 시절에도 그렇고 조금 치는 선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워커의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콜비 알라드와의 조화로 워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좌완인 알라드를 올려가지고 또 한 3, 4이닝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의 워커 모양새로는 워커가 나왔을 때 그때 시카고 컵스가 어지간하면은 점수를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컵스는 저스틴 스틸인데 물론 지금 뭐 기록도 그렇고 2년째 훌륭한 선발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틸도 직전 경기가 복귀전이었었고 2.2이닝 동안 뭐 실점은 없었지만은 볼넷이 뭐 3개나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이닝을 견디지 못했어요. 69 동안 2.2이닝만 견디고 내려갔다. 아마도 오늘도 그 이제 팔꿈치 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좀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이닝을 던질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 상대가 약하기도 하고 일단 선발은 뭐 스틸이 우세니까 컵스가 나름대로 이런 선발적인 마운드적인 우세도 있는 것 같고 필라델피아가 어제 지구 우승을 해가지고 오늘 경기에 대한 이런 좀 미련 같은 부분들 동기부여가 상당히 적다 이런 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시컵승을 보긴 보겠습니다. 시컵승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바 보는 거는 순전히 워커 때문이고 저스틴 스틸 역시 많은 이닝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는데 문제는 필라델피아는 빠따가 오락가락하고 얘네들은 진짜 두 자릿수 안타를 칠 때만 이기고 있고요 요즘에. 그리고 컵스는 그냥 요즘에 별로 못 쳐. 4경기 동안 6안타, 2안타, 7안타, 7안타 이래가지고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 과연 컵스 빠따가 워커를 괴롭힐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다는 쪽이고 어제 이렇게 디비전 우승,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이런 기쁨을 만끽한 필라델피아가 조금 풀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컵스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근데 배당 대비 갈만은 한데 아무래도 컵스에 빠따가 해줄 수 있냐? 필라델피아가 일단 뭐 홈이라는 점들 이런 점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 저는 시컵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자, 피츠버그 대 미러키 해볼게요. 그 베일리 폴터랑 마이어스가 붙는다고 하는데 미러키 이미 지구 우승 확정해가지고 아마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를 것 같고 베일리 폴터는 요즘에 좀 많은 이닝을 던지진 못하지만은 3경기 동안 뭐 중간에 7.1이닝 먹은 적도 있고 요즘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익스텐션 상당히 좀 앞쪽에서 이런 볼을 릴리즈하는 그런 실력자인 거는 뭐 얘기할 만한 것 같고 4.15 정도의 그냥 그럭저럭 적당한 정도의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 것 같고요. 요즘에 마이어스는 약간 좀 어설프죠. 제가 이렇게 2점대 3점대에서 고지전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잘해가지고 2점대를 가더니 요즘에 또 못해가지고 3.05까지 내려왔네. 직전 경기 때 4이닝 동안 30점 하면서 요즘에 좀 피안타도 많아졌어요. 좀 이닝도 약간 아쉽고 한창 좋았던 모습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올 시즌이 데뷔 시즌이라 가지고 25경기 동안 132이닝 기본적으로 이닝도 조금 별로긴 한데 뭐 그래도 훌륭한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아쉽기는 하죠. 요즘 들어서는 신인 티가 난다 그런 얘기는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두 팀 다 요즘에 좀 오락가락한다 빠따가. 미러키는 직전 경기에 잘 치기는 했는데 베일리 폴터가 요즘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베일리 폴터도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꽤 괜찮다고 하거든요. 미러키 애들한테.
그런 것들도 잠깐 보면은 베일리 폴터가 미러키 애들한테는 42타석에 피안타율이 150입니다. 150. 마이어스도 못하지는 않아요.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 승패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캔자. 워싱턴 이미 시즌 끝났고 캔자시티 아까 말했다시피 아메리칸 리그 지금 와일드카드 2등이다. 근데 디트로이트랑 승률 동률에 타이브레이커에서 앞선 진짜 간당간당한 2등. 바로 밑에 미네소타 1승 차인데 내일 캔자가 지고 미네소타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캔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포스트시즌도 못 나갑니다. 디트로이트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캔자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뭐 내일 나오는 레이건스도 올 시즌 뭐 제가 여러 차례 폭발적인 구속 증가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 올 시즌에 비로소 이렇게 풀타임 선발을 돌면서 180이닝 동안 3.24 두 자릿수 승수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최근 3경기도 뭐 이닝 괜찮게 먹고 그전에는 좀 오락가락 했는데 최근 3경기는 확실히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반면에 미첼 파커 그냥 요즘 보면은 평균적으로 7경기 동안 89도 안 던지고 있어요. 아마 78점 몇 군가 그런데 요즘에 투구수 제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평균적으로 이닝 소화가 많이 아쉬워요. 중간에 한번 7이닝 실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4이닝을 못 먹는 경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뭐 좋은 선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종 이제 특히나 홈에서는 원정에서는 6.61인데 홈에서는 2.81로 괜찮다.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거는 당연히 선발 우세도 그렇고 레이건스를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캔자가 지금 7연패에 박혀있다. 그리고 이 7연패 기간 동안 초반에는 그래도 안타를 조금 쳤는데 7연패 중에 최근 5연패는 7안타, 7안타, 5안타, 5안타, 3안타 이 기간 동안 점수를 1점, 2점, 1점, 빵점, 빵점 5경기 동안 4점밖에 못 냈거든요. 평균 4점이 아니라 5경기 다 더해가지고 4점밖에 못 낸 거야. 그러니까 5경기면 아마 45이닝이죠. 45이닝 동안 4점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이게 캔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와일드카드 지금 되게 간당간당하니까 그 시점에서 빠따가 진짜 최악이라는 거 이게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도 7경기 동안 1승 6패로 별로 못하고 있기는 한데 캔자가 지금 빠따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이긴 한데 왜냐면 이거는 언더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첼 파커도 쳐맞으면 쳐맞을 수 있는 애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는 캔자를 응원하기는 해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저는 오늘도 똥배지만은 캔자 승을 볼 텐데 7연패 중에다가 5경기 동안 4점을 내는데 그치 이런 빠따는 용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더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캔자 승도 저는 조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자는 뭐 루고, 와카 이런 애들이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참 이게 캔자 승을 보면서도 진짜 믿음이 안 갑니다. 어지간하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그러리라는 법도 없고 캔자가 일단은 동기부여는 충만한데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준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키 대 볼티모어는 둘 다 이제 양키스는 지구 1위고요. 볼티모어는 같은 동부지구 2위인데 뭐 뒤집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볼티모어나 양키나 이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입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슈미트는 뭐 지금 복귀 이후에 이닝은 많이 못 먹는데 얼마 전에는 또 109를 소화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도 분명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시즌 막바지 때 이제 뭐 코르테스라든지 또 이제 뭐 로돈 같은 애들이나 양키스의 선발들이 조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슈미트 역시 선발로도 기용이 될 수 있고 롱맨으로도 뛸만하다. 양키스는 제가 봤을 때 포스트시즌에서 선발이 무너지면 바로 뭐 슈미트라든지 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코르테스라든지 이런 애들 그냥 길게 던지게 하면 되거든요. 더블 선발진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거의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튼 슈미트의 상태가 나쁘진 않고요. 크레머 역시 요즘에 잘했습니다. 7경기 동안 되게 좋았었어. 피홈런 2방밖에 없었고 원래 피홈런이 큰 리스크인데 작년보다도 물론 이제 이닝이 많이 줄긴 했지만 작년에 그 174이닝 동안 29방을 맞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124이닝에 17개 비교적 확실히 좀 좋아진 수치라고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이런 피홈런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피홈런도 좋고 방어도 좋고 그러다가 직전 샌프란시스코한테 피홈런 2방 6이닝 사실점으로 꽤나 고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상으로는 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슈미트가 조금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좀 참고하자면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크레머는 양키스 애들한테 피안타율이 273 정도로 안 좋고 슈미트는 볼티모어 애들을 2할 미만으로 상대를 잘 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양키스에다가 저는 언더 정도 별로 긴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둘 다 8.5 기준으로 최근에 언더 게임이 많았었고 양키스가 물론 지금 멤버는 되게 좋고 요즘에 또 홈런도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글쎄 포스트 시즌에 이런 좋은 빠따 분위기를 계속 찾아갈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긴 합니다. 볼티모어는 계속 못 치고 있고요. 저는 양키승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어제 경기가 4개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경기들이 대부분 이 불펜 소모가 거의 없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약간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반가운 날이긴 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죠. 다음에 이제 그 보우덴 프란시스랑 베이오가 붙는데 보우덴 프란시스 요즘에 그냥 무적입니다. 7경기 동안 뭐 지금 성적이 이래요. 이제 뭐 스토프적인 능력 같은 건 별로고 그러긴 한데 확실히 지금 안정감이 굉장합니다. 특히 제가 이닝 소화 같은 것들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유독 승운이 없다. 얼마 전에는 8이닝 동안 1피안타 경기를 하고 홈런 하나만 맞고 이제 9회 초에 내려가는데 이후에 불펜이 난타당하면서 승리가 또 날아가고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프란시스는 운은 없다. 승운은 없는데 얘는 잘합니다. 그 다음 시즌이 조금 더 기대되는 선수예요. 요즘에 제 생각에는 토론토 선발주 중에 폼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베리오스나 거스먼이 있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폼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잘한다는 거고. 근데 베이오 역시 요즘에 좋습니다. 8경기 동안 2.89 피홈런 한방. 올 시즌도 피홈런이 19방이나 돼요. 땅볼 투수임에도 피홈런이 많다. 이런 분들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작년에 이제 보스턴의 선발진의 기둥이었던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선수 모두 다 현 시점에서는 각 팀의 1선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더가는 게 좋아 보이고 양팀 다 빠따 이제 뭐 요즘에 보스턴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어제도 5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그 경기는 무려 볼넷을 10개나 얻어내는데도 4득점을 내는데 그쳤다. 볼넷을 10개 얻어내면은 그러면은 경기를 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도 4득점을 내는데 그쳤으면은 보스턴의 빠따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승도 괜찮지만 한 점 차 승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한 점 차로 경기가 갈릴 가능성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뭐 토론토 승을 보긴 보는데 요즘에 7경기 동안 1승 6패 이래가지고 좀 애매하기는 해. 근데 저는 선발이 조금 프란시스가 낫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보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사항 될 수는 있어요. 통상 이제 베이오와 프란시스인데 베이오는 토론토 애들한테 81타석에 320으로 안 좋은 반면 프란시스는 전적이 많지는 않은데 25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040입니다. 040. 아주 그러니까 보스턴 빠따를 농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프란시스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7.5 기준으로 최근에 토론토가 언더가 10경기 중에 8번 6경기 연속 언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나쁘진 않아 보이죠. 다음 이제 슈벨렌바흐 대 세베리노가 붙는 뉴욕 매치랑 애틀랜타 경기는 이거는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둘 다 좋은 애들이 나온다. 지금 보면 뭐 방어율도 큰 차이는 안 나고 최근 분위기 슈벨렌바흐도 뭐 13경기 동안 중간중간에 아쉬운 적이 있었어도 최근에 2경기도 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다시 회복을 많이 했고요. 세베리노 최근 7경기 동안 2.64 특히 뭐 이런 삼진 쇼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둘 다 분위기가 좋은 선발들이 나온다. 문제는 얘네 둘이 지금 와일드 카드를 두고 진짜 멸망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 시리즈가. 저는 애틀랜타 대 매치 시리즈는 여러분들 어지간하면은 피하는 게 맞아 보여. 왜 그러냐면 지금 내셔널리그 그 와일드 카드 레이스 상으로 애틀랜타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못 나가는 자리입니다. 와일드 카드 시리즈를. 근데 매치는 여기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상대 전적도 5대5로 동률이에요. 올 시즌에 같은 지구다 보니까 13번을 만나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3번의 시리즈로 그 두 팀 간에 이런 타이브레이커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애틀랜타가 2대1로 이긴다. 그러면은 지금 승수상으로 88승, 87승 이렇게 될 텐데, 남은 기간 중에 매치가 한 번이라도 자빠지면은 애틀랜타가 타이브레이커 우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틀랜타는 이 시리즈에 사력을 다해야 된다. 어떻게든 지금 2승이나 벌어진 이런 승수 차이를 추격을 해야 되니까 뭐 중간에 뭐 애리조나가 자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애틀로서는 지금 추격의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자신들이 추격을 해야 되는 매치를 만나는 셈이니까. 반면에 매치는 이걸 어떻게든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빠따상으로 내일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틀이나 매치나 둘 다 선발이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매치는 요즘에 그렇게 잘 치는 게 아니야. 최근에 3경기 동안 4안타, 9안타, 7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는데, 근데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거든요. 워싱턴 스윕, 필라델피아한테도 4경기 시리즈에서 3승 1패 이렇게 해주면서 7승 1패를 달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홈런도 막 한 13개씩 까고. 근데 요즘에 애틀랜타, 신시내티, 마이애미 조금 쉬운 애들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그냥 신시내티, 마이애미 애들 상대로 2승 1패, 2승 1패 이렇게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홈런 같은 부분은
18개를 쳤다. 6경기 동안. 그래서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사실 매치보다는 애틀이 낫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측을 안 해야겠다. 이거는 어떤 자료를 가져와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라든지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지간하면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마운드 쪽은 글쎄 애틀랜타가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 불펜에서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어지간하면은 최소한 첫 경기는 관망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지간하면 배팅하지 마세요. 이 경기는, 이 시리즈는. 다음 화싹 대 천사. 이것도 그들만의 시리즈죠. 화싹이 지금 120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가지고 화싹이 121패가 되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라이벌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1패만 더하면 화싹이 그런 멍해를 쓰게 되거든요. 라이벌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 제가 맨날 뭐 연패기로 갈아치웠다, 구단 최다패기로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 메이저리그의 이런 라이벌보 시대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팀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5연패 중이야. 내일은 그나마 좀 나올 만한 선발 캐논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봐줄만은 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캐논이 뭐 아주 훌륭한 투수도 아니에요. 방어율도 그렇고 최근 3경기 동안 뭐 4.08이다 뭐 이런 거밖에 지표가 없어. 그런 투수인데 천사는 코아노비치가 나오죠. 코아노비치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문제는 이 친구가 꽤나 좀 결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4.56을 겉보기에는 방어율도 별론데 이럴만해. 근데 얘가 이제 7월달에 2번 나와가지고 3이닝 5실점 4이닝 7실점을 못했다가 그 이후에 8월 중순에 콜업이 돼가지고 다시 콜업된 7경기 동안에는 3.05에다가 원래 2점대까지 갔었습니다. 3.05에다가 이런 스토프적인 능력은 없더라도 제구력 좋고 피오블런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이런 투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친구가 나은 부분도 있다, 그거예요. 직전 경기도 화싹한테 7이닝 2실점으로 되게 잘했거든. 이 화싹 입장에서는 천사가 내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올 시즌 화싹은 그 36승 팀이고 천사는 63승 팀이거든요. 둘 다 뭐 지구 꼴찌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히 차이는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천사가 요즘에 뭐 못 치진 않아. 특히나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막 빠질 때 막 13안타, 10안타, 12안타 이렇게 치면서 꽤나 이제 좀 휴스턴을 곤경에 좀 처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거를 뭐 잡아내기까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빠따 폼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천사는 뒷심이 굉장히 강력하다. 불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다. 클리블랜드랑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천사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도 조금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미네소타 대 마이애미 경기. 자, 아까도 말했지만 미네소타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찬스에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 미네소타 여기 있잖아요. 와일드카드 레이스 4등인데 이 자리는 포스트 시즌을 못 가는 자리다. 근데 가장 이제 최근 게임에서 보스턴과의 더블헤더를 1, 2차전 전부 다 패했다. 그래갖고 지금 미네소타는요, 디트로이트나 켄자한테 타이브레이커가 전부 다 앞서요. 상대 전적이 전부 다 앞서. 아마 이제 1승 차이로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켄자, 디트, 미네소타 얘네들이 전부 승률이 동률이다, 그러면은 가장 위쪽에 서게 되는 건 미네소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는 이런 타이브레이커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특히 켄자가 지금 막 6연패 7연패 받고 이러고 있는데도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가 내일도 매치업 보면 이래. 베일리 오버 얼마 전에 한번 애틀랜타한테 개뚜드러 맞았지만은 그 이후에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베일리 오버가 7이닝 2실점 경기 해주고, 얼마 전에 신시내티한테는 한번 고통받긴 했는데 한 잘 던지다가 마지막쯤에 7이닝 욕심내다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때 쳐맞아가지고 그런 거고, 캐털린 이후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이런 경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가장 최근 경기는 뭐 삼진 12개 잡으면서 커리어 하이 피칭도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폼이 좋아. 그리고 웨더스 이제 갓 복귀를 했습니다. 얘도 거의 한 3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전에서 74구 던지는 동안 6실점, 피홈런 3방. 이러다 보니까 내일도 미네소타가 당연히 유리한 게임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배당도 되게 별론데 저는 내일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 높게 보기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 최근에 신시내티한테도 루징 시리즈, 클리블랜드한테도 1대3으로 루징 시리즈, 보스턴한테도 1대2로 루징 시리즈. 이러다 보니까 참 미네소타는 떠먹이가 주는데도 찬스를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참 못 쳐요. 그런 거는 경계를 해주시고, 마이애미도 요즘에 막 그렇게 막 엄청 못 치는 것까지는 아니야.
가장 최근에 애틀랜타한테도 홈런을 4방이나 치면서 전부 다 솔로 홈런으로 이 경기를 4대5로 패하고 끝까지 막 가고 그랬는데, 당연히 미네소타가 동기부여도 되게 빡세고 선발상의 우세라든지 여러가지로 미네소타를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이런 배팅적인 부분에서 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일반승이 1.28밖에 안 되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한 점 차 경기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 점 차 승부도. 그만큼 미네소타도 잘 못 치기 때문에 저는 뭐 언더라든지 미네소타의 한 점 차 승리, 그런 것들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시애틀 경기, 프레모 발데즈랑 길버트가 붙는데요. 제가 이제 맨날 프레모 발데즈가 요즘에 그 구속 상승, 올 시즌 내내 그 이제 한 지난 2년 동안 2022년 이럴 때는 구속이 싱커 투수인데도 한 95마일, 6마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93.5마일밖에 안 나왔다. 예년 대비 한 2마일가량 구속이 떨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최근에 한 7, 8경기 동안 계속해서 구속 상승이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95마일까지는 못 가는데, 그래도 피칭 내용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막 7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막 이러니까. 최근에 뭐 제가 여기는 8경기라고 가져왔는데, 뭐 8경기 동안 구간 동안 잘했어요. 피홈런도 2방밖에 없고. 이제 프레모 발데즈가 원래부터 이 땅볼 투수다 보니까 피홈런 억제가 되게 좋은 투수인데, 작년에 이제 210이닝 동안 피홈런이 23방이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이 쳐맞은 거야. 그 정도로 막 피홈런이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알던 2022년 시절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요즘 폼이 상당히 좋다. 원래 옛날에는 진짜 괴물 같은 투수였었어.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얘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8경기 동안 7이닝 이상을 5번이나 먹어주는 그야말로 괴물 투수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로건 길버트, 사실 요즘에 폼이 좋지는 않죠. 최근 7경기 동안 4.46, 뭐 삼진 같은 것들은 많이 잡긴 하는데, 그리고 원래부터 본래 안 좋은 투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방어율이 올 시즌 이런 기록만 봐도 최근 상태가 좋지는 못하다. 원래는 홈에서는 잘하고 원정에서는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는,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잘 안 보여요. 홈이나 원정에서 이런 좀 뭐랄까, 원래 좀 홈에서는 안 털리고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불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잘 안 보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쳐맞는 날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거슬리는 거라면 이거, 프레모 발데즈가 최근에 5경기 동안 시애틀 상대로 26이닝 동안 6.57이다. 이게 제일 거슬리기는 해요. 근데 뭐 상대들과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프레모 발데즈가 상태를 회복하기 전에 만난 거였다. 저는 지금 상태의 발데즈면은 글쎄 시애틀 상대로 잘할 것 같아. 한창 안 좋을 때 만난 게 크고, 왜냐면 그 전에 한창 잘할 때는 이제 시애틀 상대로도 엄청 잘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휴스턴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프레모 발데즈는 올 시즌에도 초반에 성적이 좋지가 못했는데, 본인의 힘으로 2점대 방어까지 가고 2자릿수 승수 만들어내고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선발 차이로 휴스턴을 볼 것 같다. 요즘에 시애틀도 아직까지 포스트시즌에 그런 그 실마리가 아직 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여전히 이런 포스트시즌에 대한 기대감, 와일드카드 막차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정말 희미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동기부여가 없지는 않은데요. 근데 상대가 너무 세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고, 왜냐면 휴스턴도 요즘에 막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 빠따가 엄청 안 터지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휴스턴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점차 승리라든지 언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볼 텐데, 저는 이건 한마디로 역배해 보겠습니다. 콜로라도를 볼게요. 내일 뭐 세인트루이스가 맥그립이라는 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8월달에 한번 콜업이 됐을 때 7이닝 실점을 하고 얼마 전에 다시 콜업이 돼가지고 3이닝 무실점으로 그냥 뭐 기록상으로는 괜찮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마 이제 짧게 던지면은 스티븐 마츠가 이어서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들어요. 뭐 스티븐 마츠도 요즘에 뭐 잘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길면은 4이닝, 짧으면 한 2이닝, 3이닝 이렇게 던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일 세인트루이스는 이런 마운드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긴 한데, 내일 좀 마운드가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왜냐면 이게 또 맵이 쿠어스 필드다 보니까 이런 투수가 나오게 되면 약간 좀 불안한 면이 많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펠트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복귀를 또 했어요. 부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복귀 이후에 5경기 동안 3.45. 기본적으로 원래 얘가 방어율이 막 7점대 막 6점대 이랬거든요. 어느덧 4.73으로 많이 회복을 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7월달에 2.51, 8월달에 3경기 동안 4.50, 9월달에 4경기 3.52로 최근에 한 3달 정도만 봤을 때는 꽤나 봐줄만한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콜로라도가 어쨌든 홈에서는 쿠어스 필드에서는 이제 원정일 때보다도 빠따가 거의 한 5푼가량 타율이 상승이 된다. 내일도 OPS가 상당히 괜찮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콜로라도를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콜로라도가 애리조나랑 할 때나 다저스랑 할 때나 보면은 확실히 시즌 막바지 때 결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고 세인트루이스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뭐 맵도 그렇고 쿠어스라는 점도 그렇고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콜로라도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텍사스 대 그 오클랜드 경기인데, 뭐 미치 스펜서도 요즘에 못하진 않거든요. 보면은 5경기 동안 2.70이다. 그전에는 딱히 특색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볼디는요, 요즘에 별로 안 좋아요. 그 또 이제 막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올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방어도 조금 있으면은 4점대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태긴 한데, 막 한 4경기 동안 잘하다가 최근에 2경기는 또 막 5이닝 4실점, 4.2이닝 7실점 막 이렇게 맞췄거든요. 이볼디가 근데 오클랜드한테 너무 세. 2020년대 이후로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5경기 동안 28.2이닝 0.63. 평균적으로 이게 이닝을 그렇게 많이 먹진 못했어요. 2.1이닝만 던진 경기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한 6이닝 가까이 많이 먹어주고 0.63이라는 훌륭한 기록을 보유를 했다.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작년이랑 올해 성적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볼디가 오클랜드한테 상당히 세다는 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클랜드는 빠따가 조금 홈런도 많이 안 터지고 오락가락 하고 있어. 그냥 거의 뭐 못 친다고 봐야 되는데, 반면에 텍사스는요, 시애틀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오클랜드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거든요, 빠따상으로는.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텍사스 쪽을 좋게 봅니다. 이 경기가 만약에 텍사스, 제가 생각하는 텍사스 방향으로 안 간다면은, 그렇다면 오바가 날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7.5라는 좀 낮은 기준점이기도 하고, 두 팀 다 7.5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잘 치건 못 치건 상대한테 쳐맞건 오바 게임이 조금 있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뭐 오바도 못 볼 거는 없을 것 같긴 하네. 이볼디여가지고 7.5를 줄 것 같은데, 물론 이볼디가 오클랜드한테 강했다, 그런 점들이 살아난다면 제가 말했던 텍사스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볼디가 상태가 썩 좋지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된다면은 오바도 뭐 생각해볼 문제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 브랜든 파트랑 로건 앱이랑 붙는데요. 글쎄 뭐 애리조나 지금 와일드카드 2위가 좀 많이 가까워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브랜든 파트, 얘가 이제 직전 경기가 7이닝 동안 삼진 12개 잡은 커리어 하이 피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승을 확정지은 미러키였거든요. 전날에 샴페인 파티를 벌이고 이날 거의 뭐 경기를 던지다시피 했었던 그런 미러키를 만났어. 근데 바로 그 직전 경기는 1.2이닝 동안 8실점, 그러니까 최근 2경기 동안 커리어 최저점 찍었다가 바로 다음 경기 때 커리어 하이를 찍은 겁니다. 이 정도로 롤러코스터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브랜드 파트 경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내일 만나는 로건 앱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최근 10경기 중에 그 전에 5경기는 0.96 피홈런 빵빵, 그야말로 로건 웹다운 활약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5경기는 6.58에 피홈런 4방에, 제가 맨날 말하지만 리그에서 피홈런이 가장 적은 선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요즘에는 피홈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약이 좋지가 못해요. 올 시즌도 이제 아마 내일 200이닝을 돌파하는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 같은 활약을 해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갖고 좋은 내용으로 시즌을 마감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최근에 폼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양 선수 모두 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웹 같은 경우가 상대적이 꽤나 괜찮아요. 애리조나한테 꽤나 상대적이 좋은 편이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원정 가면 약간 작아지기는 하거든요. 체이스 필드에서는 원래부터가 이제 홈이나 원정 패타가 심한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 활약도 좋지가 못하고 원정에서 안 좋고,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브랜든 파트 게임은 그냥 최근 2경기 때 아까 말했지만 최저점 찍었다가 최고점 찍었다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직전 경기는 잘했지만은 그 전에 5경기 동안 뭐 10.23에다가 뭐 이랬다고 하니까, 글쎄 어지간해서 나는 그냥 오버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또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7경기 동안 막 볼티모어, 캔자 갈 길 바쁜 애들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막 6승 1패였었어. 이런 것들 보니까 어지간하면 안 가는 게 맞는 경기이긴 한데, 굳이 뭐 내놓으라면 오바 같은 거 보지 않을까요?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 아마 지금 와일드카드 1인데 차이가 3승 정도 나니까 샌디에고도 어지간하면 역전당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좀 이제 포스트시즌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아직까지는 이런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내일 근데 이 와중에 넥이랑 킹이 만난다. 마이클 킹이 그냥 존나 잘합니다. 지금 뭐 방어도 좋아요. 방어도 좋고, 원래 양키스에서 불펜으로 뛰다가 샌디에고 이적하면서 작년 막바지 때도 조금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 선발 전업을 하면서 비로소 아주 좋은 시즌을 맞이를 하고 있다. 최근에 13경기 동안 그냥 활약이 그냥 끝내줘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13경기 동안 아쉬웠던 적은 이제 4.1이닝 2실점 경기 이런 것들이 몇 번 있기는 해. 2이닝 동안 실점한 거에 비해서 자책점은 낮았던 그런 경기들이 있기는 한데 마이클 킹이 요즘에 졸라 잘하거든요. 13경기 동안 2.16으로 충분하게 이런 표본이 꽤나 많은데도 이렇게나 잘했다는 거는 일단은 마이클 킹에 대한 신뢰도는 일단 상당히 크다. 반면에 랜던 덱 올려 쓰자마자 첫 경기 때는 잘했는데 이후로는 그냥 애매하죠. 2이닝 5실점을 한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선발에서 마이클 킹이 엄청난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근데 또 마이클 킹이 다저스한테도 강해요.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아마 그 이제 서울 시리즈였나? 그런 데서는 고전한 게 있기는 한데 뭐 이제 5월달에 또 다저스 상대로 7이닝 동안 3진 11개 잡으면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저스 애들한테 강하다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샌디에고 쪽을 좋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9경기 동안 뭐 8승 1패를 달린 것도 그렇고 샌디에고가 약간 빠따가 오락가락한다. 다저스 늘 이제 빠따가 무서운 팀 아니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일단은 선발의 우세 그리고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물론 다저스도 두 팀이 3승 차이니까 남은 경기 숫자를 생각하면 못 뒤집힐 격차도 아니기는 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샌디에고가 이 경기를 잘만 하면은 뭐 역전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기는 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 그냥 샌디에고는 현 시점에서는 와일드카드 1위 자리를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샌디sem을 좋게 보도록 하고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피해야 될 것 같은 게 8.5 기준으로 최근에 다저스는 오바가 9번입니다. 9경기 연속으로 오바인데 샌디에고는 최근 10경기가 전부 다 8.5 기준 언더였습니다. 이런 경기는 언더오버를 가면 안 되죠. 저는 이 정도로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